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덴트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21800이고요. 현재 시각은 5월 14일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현재 비덴트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 빗썸의 지분 말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빗썸 홀딩스, 빗썸의 최대 주주가 운영사가 빗썸 코리아가 되겠고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홀딩스인데 이 홀딩스의 지분 65%가 현재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인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뭔가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이 상승 기조에서는 매각 관련해서 뭔가 진행사항이나 이슈가 많이 좀 부각이 됐는데 지난 4월 초 중순부터 현재까지는 매각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더 이상 뭐 나오는 게 없어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거의 태반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앞으로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놓고 이제는 또 도지코인 띄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뭐죠? 예.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또 흔들렸었던 부분이고, 그래놓고 또 도지코인은 또 띄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걸 이제 발표하기 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 이 부분들을 밝히기 전에 지금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 이런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쟤네들은 안 팔았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니만큼 팔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시세 조정꾼인 거죠. 시세 조정해먹는 놈인지 이거는 진정한 사업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해서 띄워 쳐먹고 나중에서 지가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저기다가 도지코인은 더 이상 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의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활용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스페이스X에서 도지코인을 더 이상 결제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얘네들이 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굉장히 좀 참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코인의 시세가 움직일 정도라는 것도 참 희한한 거고, 예, 뭐 그런 것도 좀 희한한 거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코인이 뛰는 것도 희한한 거고, 참 여러모로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도지코인 띄우기 해가지고 어제는 또 도지코인 또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 이 빗썸에는 도지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네요. 거래 금액으로 보면 보통 상위권에 오는데 도지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업비트에 보면 항상 거래대금 상위로 눌러보면요, 거래대금 상위 누르면 도지코인이 상위에요. 도지코인이 메뉴에 있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이 또 크게 급반등 나왔죠.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하나에 도지코인 띄우기 또 이야기 나오면서 또 반등이 또 나왔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돼갖고 뭐 또 안 좋은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또 겁납니다. 이번 비트코인 이번처럼. 그래서 사실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이야기가 없고 안 좋은 얘기만 뭐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상황이고, 지켜주기를 바랬던 그런 이제 기술적인 지지 라인도 현재로서는 또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제 이탈이 됐었고 오늘 첫날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3일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이 위로 올라선다면 그래도 한시름 덜고 갈 수 있습니다. 한시름 좀 덜고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지만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구나,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3일 이내에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저점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로 찾아야 되거든요. RSI 상대 강도 지수. 사실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는 종목에서 저점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 멈출지 보이지 않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그냥 하방을 깨고 내려가면 저점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봐야 바닥과 저점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할 때에는 이제 저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30m로 떨어지면 흘러내리는 종목도 이게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좀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요. 지금 비덴트가 그래요.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1,500원, 12,000원이 지금 훼손돼 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못 올려낸다면 결국에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 속에서 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또는 단기적인 반등을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는 RSI 30m로 떨어졌을 때를 하나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 오늘의 추가적인 이런 하락 흐름들 속에서 뭔가 이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이내에는 어떻게든 이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필요한 건 결국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최근에 뭐 한 달 가까이 거의 뭐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이슈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이슈는 뭐 매각 관련, 빗썸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를 하나 내보낼 때입니다. 그게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 추진 사항이나 어디랑 지금 매각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찌라시라도 하나 정도 좀 나와줘야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샘솟아나고 그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점진적으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좀 재료나 매각 관련해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거래량도 좀 생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돼요. 관망을 좀 하면서 올라서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려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RSI를 보느냐 아니면 다시 12,000원과 11,500원을 보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반등을 들어주기 위한 저점이 어디냐,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역시나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최대 14,000원, 15,000원인데 지금 하방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15,000원대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점, 고점,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고점도 지금 낮춰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뭐 12,000원대 위로 올라선다거나 그러면은 역시나 15,000원대까지도 열어둘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14,000원대가 굉장히 좀 부담되는 하나의 저항대이자 올라갔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방 변동성이 더 확대되면 더 낮춰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되고, 이 박스권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떻게든 들어놔야 되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로 가서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이게 하단 추세선이 반등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 하단 추세선이 반등이고 이 상단 추세선이 저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구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12,000원대, 11,500원대 위로 좀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빨리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힘이 없습니다. 종목 자체에 힘이 없고 올라갈 만한 뭐 상승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뭐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결국에 이 종목이
좀 더 하방 변동성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다시 또 올라서서 안정을 찾고 낙폭을 좀 만회해 주느냐에 따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뭔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꼭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딱히 볼만한 지표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회사의 영업 가치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를 또 이야기하기도 좀 실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뭔가 포인트를 둘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흐름하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성 그리고 언제 터질지 언제 이슈가 부각될지 모르는 매각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근데 매각 관련 이슈도 안 나오고 비트코인 시세도 약세고 기술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저가가 갱신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를 새로운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다시 올라온다면 다행이고 좀 더 떨어진다면 RSI 30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면서 좀 관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당히 좀 힘든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처럼 이 하락이 진정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이 하락의 흐름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뭐 다른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우리기술 투자나 뭐 위지트나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분석해 놓은 그런 영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나 혹시 보유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슈 종목 분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9시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